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000포인트를 내어줬고요. 코스닥은 더 깊게 하락하면서 5%가량의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신임 총재가 취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금통위가 개최됐는데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이 부분 역시나 투자 심리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시장 그 가운데서도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은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업계 캐즘 우려로 업계 자체, 산업계 자체가 비상이었다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주가 역시나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핵심 키는 ESS였습니다. ESS 계약 소식과 함께 또다시 날아오르고 있는 주가. 과연 이제는 날개를 달고 정말 비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조가 넘는 대규모의 계약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옆쪽 사진을 보면 전력망 ESS 제품에 대한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계약 기업은 미국에 있는 DTA 에너지라는 기업이고요. 계약 규모가 미국 돈으로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한 2조 4천억 원가량의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 물량은 6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지금 설치하는 계약인데요. 공급 기간은 2년이고요. 그리고 생산 거점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사용처인데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총 8개 전력망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단순하게 ESS를 공급하는 1차 계약이다 이러한 사실보다는 북미의 대형 유틸리티 고객사를 확보했고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꼭 필요한 ESS에 대한 그러한 계약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DTA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종합 에너지 기업이고요. 고객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력 고객만 230만 가구, 천연가스는 130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이 무려 15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대형 유틸리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현지화 전략은 속도를 점점 더 붙고 있는데요. ESS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대형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배터리가 AI 수요 확산과 함께 점점 더 필요성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연 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 배터리를 쓰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ESS에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ESS의 중요성은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의 현지 생산 거점을 활용을 해서 지금 북미 현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세액 공제라던가 관세에 대해서 보다 더 자유롭고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ESS 시장의 공급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46 원통형의 선두주자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58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유럽의 전기차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전기차의 수요 회복과 함께 점점 더 개선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적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우치형에서 각형 배터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 GM 프로젝트가 2028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 ESS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양 북미 각형 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 고객사들이 각형 쪽을 보다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폼팩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원통형 셀에서 선두권이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오창에서 4680 원통형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가 되어 있었고 미국의 리비안의 신제품 공급을 지금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이후에는 고객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요. 미국 애리조나의 라인이 가동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계약사, 고객사로 기존부터 잡고 있었던 벤츠 그리고 신규 계약사를 편입한 BMW와 함께 테슬라양 장기 공급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ESS와 전기차 사업부의 매출을 비교하게 된다면 이제는 점점 더 ESS 부분이 전기차를 추월해서 역전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짙은 회색깔 막대기인데요. 27년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넘어서서 점점 더 이제 바닥을 딛고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ESS 부분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ESS 수주잔고 예상 추이를 보게 된다면 2026년에 지금 190기가와트시까지 수주잔고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향의 ESS 매출이 증가가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력망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그 전력을 보관할 배터리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세공제 효과도 좀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공장 증설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게 됐을 때 ESS 부분의 사업의 이익 개선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데 세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2,800억 원가량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을 하면서 지난해보다도 24%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다시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캐즘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복의 축이 ESS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업황 쪽을 바라볼까요? NH투자증권은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새벽녘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새벽이 동이 트기 전에 좀 깜깜한 부분을 지나고 이제는 해가 점점 더 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먼저 실적이 1분기 이후에 좀 바닥을 통과하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의 전기차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조금 꼼꼼하고 엄격한데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다가 보조금 효과까지 해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조금씩 증대하고 있다는 점. 여기다가 IAEA가 발의가 됐는데 결국에는 유럽이라던가 FTA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재고 조정이 이제는 막바지가 됐다는 건데 이 전기차 판매가요 마이너스 30%입니다. 여전히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일부 공장이 재가동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올해를 딛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전기차 미국 시장 부분에서도 실적이 점점 더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바라보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는
바닥을 딛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이제는 흑자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바라봐지고요. 소재단의 반등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지금 2025년 6년까지 조금 하락을 하다가 26년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하려는 그러한 기조가 엿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NH투자증권 역시나 ESS 측면을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공장을 ESS로 바꾸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하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ESS 설치량은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격 ESS 공급률이 26년에는 82%, 내년에는 90%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새 공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게 된다면 공급 과잉의 우려가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장 가동과 함께 조금 적자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이렇게 막막한 시장 속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ESS 부분 주목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 전략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4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8,00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유가가 88달러까지 내려오는 등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중동 안에서의 노이즈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시장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도 타격에 나서면서 시장 영향받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일중 고점이 8,250선을 터치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에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양전하면서 코스피 역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중동발 노이즈에 영향받아가면서 현재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7,9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좀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1,100선을 5거래일 만에 하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중 고점이 장 초반 1,130선이었고요. 현재 구간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1,080선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조단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조 가까이 지금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코스닥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2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2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업종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화학업종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ESS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공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공급 기간은 2년이고 규모의 경우에는 한화로 2조 4천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ESS까지 확대가 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2% 넘게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의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는 9%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4%대 강세, LG 화학의 경우에도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2차 전지 주들의 흐름은 좀 약한 모습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가량 조정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조정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에 이어서 반도체 기판까지 쇼티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에서도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 15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MLCC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가격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요. 특히나 서버향뿐만이 아니라 범용 MLCC까지 수요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칩이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사마 콘덴서의 경우에는 1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7%대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G이노텍 4.6%대 강세,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또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 전반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총 상위주 아래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고부가 ESS 시장을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미국의 DTE 에너지이고요. 규모가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도 약 2년까지 잡혔고요. 미시간주에 신설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의 총 8개 핵심 전력망의 구축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LNF의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로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리튬 인산철, LFP 공급망의 구축을 완성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말까지 연간 3만 톤 규모의 LFP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 LFP 양극재 전담 자회사 LNF 플러스를 준공한 건데요. 대구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10만 제곱미터로 규모로 조성을 하면서 중국 외의 기업의 최초 대량 양산 체제를 확보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LFP 공급망이 거의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기반을 구축해서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가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고요. LG 엔솔 12%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성 ST, 한중 NCS 같은 종목들 함께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삼성 SDI도 4%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로봇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는 좀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유리기판의 이송 로봇의 일본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T-로보틱스 측에서는 반도체 유리기판 이송용 진공 로봇 관련 기술의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진공 챔버 내에서 기판을 이송하는 장치고요. 유리기판에 공정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특허라고 알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최근에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시장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했는데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0만 원까지 끌어올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적정 시가총액이 240조 원이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요타의 시가총액 441조 원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5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휴머노이드 시장의 주도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도권이 확고히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경쟁력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지분 가치를 128조 원에서 134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엔비디아의 협업까지 정확히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파마열 도입을 고려했을 때 장기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3%에서 4.5%로 1.5%포인트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T-로보틱스가 8%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LG 이노텔, 현대글로비스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에서 2%대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APR 관련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APR도 목표 주가가 또 61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DS투자증권이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영업이익이 조 단위대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APR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다 하면서 6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 북미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봤습니다.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셔도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또 유럽의 진출 효과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서프라이즈 행진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1,634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 영업이익률도 24% 찍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연간 매출 2조 원대, 영업이익 6,787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APR 비롯해서 화장품주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APR은 현재 구간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0만 원 선 또 돌파하면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 40만 원 선 아래에서 또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제닉이 12% 급등세, 코스메카 코리아도 1% 안팎의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티크 에이블CNC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에이블CNC도 1%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LLF 같은 2차 전지 기업들 눈에 띄고요. 현대차나 T-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D&D 파마텍과 같은 바이오주도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LNF 봐야겠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LFP 양극재 관련해서 생산 계획을 밝혔는데 오늘 조금 더 시장에서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이슈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자, LNF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에 뭐 LG도 생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양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LNF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에코프로 BM이 대장이고 LNF가 좀 뒤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평균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LNF가 사실 양극재 대장주로 좀 올라서는 느낌이죠. 여러 가지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 그다음에 실적을 흑자 전환시키는 어떤 이런 모양새를 두루 이제 종합해 봤을 때 LNF가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다르죠. 이제 배터리 쪽, 양극재 쪽이 올라갈 때는 LNF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떨어질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조정폭이 굉장히 깊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오를 때도 조금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LNF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LG 엔솔 관련돼서 이제 이 서프라이즈급 미국의 ESS 기업과의 수주, 이게 이제 한몫 단단히 많이 했죠. LNF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3사라고 보통 셀 3사라고 얘기를 하는 LG, 그다음에 삼성, SK를 봤을 때 LG 쪽의 매출의 80%가 넘기 때문에 LG 엔솔이 잘 되면 LNF가 이제 수혜를 입는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위에서 좀 내려와서 좀 서운하긴 한데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 배터리 기업들한테 많이 뒤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LFP 배터리인데 비중국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춘 게 바로 이 LNF LFP 양극 공장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준공을 해서 3월 말서부터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음극재 중심이긴 합니다만 양극재도 하긴 하죠. 포스코는 이제 막 이제 그 LFP 공장을 착공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쓰이는 것은 사실 중국한테 거의 다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고 ESS 쪽을 이제 노리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최근에 진짜 자사주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좀 있었는데요. 50만 주 정도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처분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는데 이제 매각이죠. 소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게 왜 하냐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2조 원이 훨씬 넘고 3조 조금 못 미치는 부채를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2조 한 6,7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자도 상당히 많이 나가서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약간 갚기 위해서 쉬운 말로 일단 자사주를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만 주 정도 처분을 좀 했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쪽에 80% 이상의 어떤 매출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SDI와 이제 SK온 쪽으로의 어떤 수주 계약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고객사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단점으로 작용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와의 계약은 한 1.6조 원 LFP, 그다음에 SK온 쪽으로는 하이니켈, 이게 굉장히 좀 크죠. 13조 원인데 굉장히 좀 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일단은 어떤 그 특정 고객사에 편중되지 않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게 좀 많이 달랐습니다. LNF 1분기 실적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뭐 한 3,400억, 잘하면 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이제 1,173억이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좀 짚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환입에 관련돼서 이제 갖고 있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평가 가치가 달라지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순이익은 또 600억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영업이익에 깎아 먹어서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나 이 부분 꼭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채 차입금 관련 이자, 그다음에 갖고 있던 외화 관련된 평가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실적의 순이익의 적자를 좀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없으면은 굉장히 서운했던 시절이 바로 23년도 고점이죠.
이때 3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작년 저점에 한 5만 원을 이탈했었죠. 35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빠졌으면 그동안에 주주분들이 고생을 얼마나 하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엄청 많이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많이 회복을 해줘서 22만 원 회복해줬다가 지금 조정을 좀 약간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름대로 이제 위에서 밀린 것을 주목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터지는 거래량, 이제 증가하는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파란색 선, 기관선 집중해서 보시면 에코프로의 수급과 에코프로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큰 상관이 없고요. 파란색의 기관 수급이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을 하는 주요 수급 주체인데, 최근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반전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고점 22만 원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 오늘 또 간만에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점검해봤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찾아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어제 오늘 이틀째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삼전닉스의 하락과 함께 낙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좀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실적 좀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자, 한미반도체, 이제 그 반도체, 그 수많은 반도체 ETF 중에 탑3라는 그 ETF가 있어요. 탑3라는 타이틀을 갈고 있는 그 ETF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중심으로 놓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한미반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고정 퍼센트로 비율로 담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액티브 성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ETF가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러브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8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이 어떤 실적이 전해졌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이제 IDM이라고 표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발주를 안 하면 실제적으로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 1분기에 어떤 굉장히 안 나온 실적은 한미반도체의 어떤 그 실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한미반도체 올해 온기 실적은 역대 최고 실적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흐름은 좀 위쪽에서 좀 떨어진 흐름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나간 1분기에 뭐 시장에서 굉장히 뭐 실망스러운 실적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올해 온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 2분기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이제 밝히기로는 올해 2분기서부터 이제 TC본드 매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사적인 입장을 좀 시장에 표명을 좀 한 적이 좀 있었죠.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1분기에 어떤 그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예상 실적 보면은 일단 2분기 실적은 2,276억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0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대비해서 뭐 다 2,000%, 1,000%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2분기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 흐름은 딱히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TC 본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 반도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서 TC 본도를 수주를 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뉴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한다라면 그거 상당히 좀 그 좋은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HBM, TC 본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D램 쪽에서 위로 쌓은 걸 HBM이라고 하듯이 낸드를 위로 쌓은 게 이제 HBF라고 하거든요. 이제 차세대 이제 HBM 시장을 바톤 연결받은 게 바로 낸드를 위로 쌓은 고다층 낸드가 이제 HBF인데, 그
HBF도 이제 붙여야 되니까 본도가 필요하겠죠. 그 HBF용 TC 본도를 개발 후에 지금 올해 이제 글로벌 낸드사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을 좀 한 단계, 두 단계 혹은 세 단계까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가장 이것보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도죠. 하이브리드 본도는 지금 현재 뭐 누가 공급을 하느냐, 누가 몇 %의 점유율을 갖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연 몇 세대 HBM에 이 하이브리드 본도를 적용을 할 것이냐, 4에 일부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까지는 그냥 TC 본도 쓰고 HBM4, 2에서 7세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약간 앞당겨진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본도도 이제 개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본도 시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LG전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경쟁자로 나와 있는 하나 세미텍, 그다음에 네덜란드 베시, 전 세계 1위죠. 이 네덜란드 베시는 또 전 세계 장비, 전공정 장비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없으면 반도체 생산 못하죠. 전공정 어플라이드 깔면서 후공정으로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본도까지 세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한미 반도체는 사실 소형주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다른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코스피 지수는 어떤 종목들의 비중을 가중 평균한 걸 이제 코스피 지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소형주 차트거든요. 소형주들의 지금 전반적인 평균적인 흐름이 어떤지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월 초에 지수가 이틀 동안 20% 빠졌을 때, 전쟁 때문이죠. 그때까지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게, 지수 때까지 내려와 있는 게 지금 소형주 흐름이거든요.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이 특별한 이슈 없이 빠지는 것을 왜 떨어지는지를 시장에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이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 저점만 안 깬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상 반등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수급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줬던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도 쪽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매도 쪽으로, 쌍끌이 매도 쪽으로 수급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랫방에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일단 뭐 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주가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부착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우리가 코너를 진행하는 사이에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8,100선까지 또 회복하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이버 좀 약간 뜬금포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네이버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으로 전하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기간적인 부분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선택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오른 이유는 이제 교통부 장관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서, 네이버 본사 가면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이제 이동형 로봇들을 이제 어떤 시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제도 같은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네이버 방문했다는 소식이, 네이버도 이제는 로봇인가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네이버 로봇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네이버가 글로벌 로봇 기업들 순위에 상당히 상위에 마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과 관련이 전혀 뭐 시세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죠. AI로도 못 들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일단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 네이버가 이제 4천억을 굉장히 좀 큰 돈인데 저리로 받은 거, GPU를 그 돈을 사라라고 해서 받은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차트가 많이 내려갔다,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사실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실적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네이버를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1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16%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같은 건 7% 정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전혀 영향이 없었죠. 순이익은 좀 약간 줄어들었죠. 순이익은 이제 1분에서 일단 소프트뱅크를 같이 하는 A홀딩스, 라인이랑 그 야후 운영하는 기업에서 좀 약간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네이버가 인수를 할 때 과연 무슨 시너지가 있을지 저도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물류망을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한 2월 말 정도 고점이네요. 손절가는 전 저점 19만 원인데 지금 수급상으로 외국인들 기관 워낙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새로운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좀 색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관심 가져가 보시면서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8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신현송하는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7월 이후 1년 동안 꼼짝없이 고정됐다. 그러나 물가와 집값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4월 생산자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원재료 가격은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서울 아파트값 역시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여기에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는 등 자산시장의 과열 징후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올리며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예고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미 보험 차원의 이자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경기 부양의 명분은 사라지고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은 일단은 약간씩 줄이고 있어요. 코스피는 1%대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8,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지수에 좀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가 강하고 약한 섹터는 뭔지 섹터 대 섹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을지, 워낙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탱해주는 섹터는 뭔지, 같이 또 흘러내리는 섹터는 뭔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2차 전지에 오랜만에 다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우주항공 섹터들은 이 스페이스X 상장을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승하는 오늘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섹터부터 좀 볼까요? 자, 대표님 오늘 LG엔솔이 워낙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2차 전지가 이제 좀 다시 힘을 내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그 전력 업체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 규모의 ESS 이제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시장 전반에 이차전지 관련주들한테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ESS 시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가 이제는 점점 그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로 부상이 되면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차전지 관련 이런 그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은 이미 일찌감치 ESS 시장에 진출을 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현지에다가 이제 생산 라인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고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대규모의 수주 계약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결국 뭐 이제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가시성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업황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은 실적의 어떤 흐름 자체는 상저하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사실은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어떤 조정의 흐름들에서의 어떤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모처럼 만에 다시 또 힘을 내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0% 넘게, 삼성 SDI도 뭐 4에서 5%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2차전지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반면에 오늘 뭐 많은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그동안 받으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점점 이 상장일이 다가오니까 주가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도 그냥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던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의 모멘텀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좀 포착해야 할지, 대표님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주항공주들은 뭐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을 워낙 강하게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미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막상 스페이스X 상장 뭐 가까워지면은 세론성 어떤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제 이렇게 뭐 좀 하락이 나타나다가 또 어떤 그 테마성으로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도 아마 이런 그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재료 가치 자체는 점점 이제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상장 이후에는 그 안에서의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페이스X와 거래 관계에 있는 스페이스X한테 뭐 이제 그 어떤 수주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우주항공주에 대한 어떤 투자에 임할 때는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네. 이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우주라는 모멘텀 테마가 붙으면 다 올라가는 시장은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실제 지분 투자로 그 수익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하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선정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난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한데 시장의 어려움에도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하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개별 재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잠깐 언급했지만은 ESS가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전력을 저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의 품질 관리라든가 또는 비상 전원 어떤 이런 시스템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좀 수행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는 ES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점점 이제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이익 그 전망을 보면은 ES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한 800억이 좀 넘었는데 이게 이제 한 2018년 정도 되면은 3조 6천억까지 급증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ESS 분야가 당초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의 확장이라든가 이익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전기차 부문에서의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배터리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미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GM 같은 경우도 미국 배터리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3분기 중에는 지금 합작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얼티엄 셀 공장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게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에. 결국 지금 판세로 봐서는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좀 친환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정책들이 좀 복원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까지도 우리는 좀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이제 뭐 13% 정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권에서의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좋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뭐 바닥을 이제 찍고 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거 EV 재고를 이제 다 소진하면서 정상화되고 있고 현재는 ESS가 실적을 뛰어 올려줄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미래는 로봇 배터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2차 전지 섹터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또 섹터 대 섹터 바로 체크해 볼까요? 오늘 시장의 상승, 하락, 불을 켠 섹터는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는 MLCC 관련된 섹터가 좋습니다. 뭐 요즘 뭐 MLCC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요. 반면에 조선주들은 얼마 전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오늘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 MLCC부터 봐야겠습니다. 뭐 지금 다른 반도체, 로봇 뭐 이런 게 쉬어도 MLCC는 계속 가요. 이게 이제는 약간 무서울 정도인데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는데 이게 상승이 계속 될지 일순간에 또 꺼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십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쏘올린 그런 이제 흐름 자체가 점점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반도체 업황보다 이제 MLCC가 한 6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이미 뭐 호황기에 접어들어 있고 MLCC도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MLCC 쪽에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탑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무라타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격을 올리는 추세고 이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AI 쪽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를 비롯한
그밖에 주변 그 전자 부품들까지도 거의 모든 쪽에서의 초호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황 국면에서의 어떤 MLCC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MLCC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역시 뭐 지금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삼성전기가 이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린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밖에도 뭐 코칩이라든가 코칩 같은 종목은 상한가예요. 네.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기 대비해서 못 간 종목들로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 오늘 그 안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MLCC 관련된 섹터는 불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의 그대로 문법이 MLCC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MLCC는 이제 가격 상승 이제 초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도 봐야 되겠죠. 조선 섹터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나오고 캐나다의 핵 잠수함 수주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그 힘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좀 네. 이야기가 나와줘야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없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오고 있죠. 뭐 수주라든가 실적 전망이라든가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최근에 핵잠수함 얘기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캐나다의 어떤 그 대규모 이제 그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주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이제 고점을 경신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차익 매물을 좀 받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성격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종목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어제도 제가 전력기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런 업종들은 조정이 나올 때 그 저점에서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러한 어떤 업종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이동근 대표님이 전력기기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 못 담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선도 그런 궤를 같이 하는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조선주 중에 또 탑픽으로 고를 수 있을 좋은 종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사실 이제 오늘 저는 HD의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고점을 돌파했고 네. 이제 근데 고점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의 목표가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목표가보다 한층 더 상향된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HC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선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그 대규모의 운반선 VLCC를 비롯한 이런 특수선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주의 그 성장세의 어제 또 플러스 알파로 엔진 부분까지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 그 전력의 그 공급이라고 할 수, 어떤 그 작동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엔진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수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엔진 사업부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어떤 이런 선박 부분에 있어서 엔진 부분까지 어떤 성장 동력이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5.3%가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익성의 개선 입증이 되고 있고 지금 아마 이런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4분기 지금 회사 측 예상으로는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9%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히 어떤 성장세가 매출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익의 측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관된 부분들 이미 이제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 수리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이제 그렇다면은 뭐 이제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빠르게 이제 시장을 확장하는 이제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핵 잠수함 관련된 얘기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단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조선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멘텀이고, 덧붙여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게 다른 나라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중장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이제는 자릿수를 하나 뛰어넘어서 100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떤 분할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업종 섹터가 조선 섹터이지만 뭐 이런 기회를 오히려 잘 포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가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뭐 코스피 시총 상위에는 뭐 100만 원 넘게 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100만 원 가기 전에 한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의 능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젠슨 황이 요즘 눈빛이 흔들리고 인공지능의 게임이 지능이 아니라 토큰으로 넘어갔다는, 토큰 생산량은 결국 메모리고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광을 팔 때 금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청바지로 돈 벌었듯이 AI 시대의 돈은 메모리가 벌 것이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지능이란 기억 용량이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AI가 많은 일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게 알고 보니까 메모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지컬 AI로 가면 더 그렇더라라는 생각이죠. 사전학습 때는 GPU가 메인이었는데 추론으로 가면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젠슨 황이나 리자수가 한국을 찾아오고 테슬라의 CEO가 테라팹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 시점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추론은 뭐냐면 사전 학습이 아니라 저기 X라는 현존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때려 넣어서 결과를 얻자 이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때려 넣는 그 메모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이 아니라 메모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이 추론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자 연준의 경고 수위도 최고조에 달했다. 리사 쿡 이사는 2%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5년째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1조 5천억 달러의
AI 투자 붐이 반도체와 첨단 장비 가격을 끌어올려 새로운 물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언제든 긴축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매파적 발언은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미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지속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준의 최우선 타깃은 노동시장이 아닌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방어에 맞춰졌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만 코스피 현재 구간 8,150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만회하면서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1,100포인트를 향해서 저점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있는 장세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두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그것도 이제 사실 ETF라는 게 F가 이제 펀드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원래 사는 게 ETF인데 이게 단일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개별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고위험 상품이다라는 점을 일단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아마 어제부터 아니면 출시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레버리지 ETF, 특히나 단일 상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내 자금을 넣기에는 좀 아직도 불안한 면이 많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게 사실 체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20% 빠졌다가 20% 오르면은 한 마이너스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레버리지 ETF, 그것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라면 16%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이게 사실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이 운용사에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기 전에 네.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일단 돌려봤을 때 굉장히 좀 손실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 ETF 상품이 특히나 단일 종목 ETF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생겼을 때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ETF 상품은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 오르면 2% 올라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마감 전에 2%를 맞추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장 막판에 많이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종목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밀렸던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ETF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적으로 좀 변동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물론 방향성이 우상향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바닥으로 갔을 때 하향으로 갔을 때 방향성이 그러면 엄청나게 또 계좌가 또 녹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반 주식,
요거를 일단 최대한 많이 깔아 놓으시고 요거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요 정도는 ETF를 넣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코어 자산이 ETF로 가버리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겼을 때 상당히 손쓰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일부 비중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의 그 상승하고 하락 후에 다시금 제자리를 찾더라도 손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레버리지 ETF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천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는 기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형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스닥의 소외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당분간은 대형주 쪽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급적인 상황 때문인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미국 대비했을 때 네. ETF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 자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물론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는 어떤 ETF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ETF는 대형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 때 당연히 대형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ETF가 거의 열풍 수준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분간 이 ETF의 열풍이 식지 않는 그 선까지는 대형주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은 가져가고 나머지를 코스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도 섹터를 했던 섹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있었지만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해서 특히나 ETF가 출시되면서 반도체를 쏠렸을 때 이들 종목들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담아볼만하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소부장 쪽 그전에도 사실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더 쏠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ETF 안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패시브장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소부장 기업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소부장도 다시 한번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실적만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밸류체인 속에서도 1차 벤더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TSMC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종목인지 정도는 확인하신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를 조금씩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똑같아요. 반도체도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네.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네.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역시나 쇼티지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심텍과 같은 기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사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최근까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네.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눌릴 때마다 담는 게 좋다. 그래서 심텍도 지금 밀리고 있지만 21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밑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속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바닥을 만들고 양봉을 만들면서 조금씩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될 때 그럴 때는 담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게 속캠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심택이 속캠 관련된 기판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까지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도 잘 하고 있는 네. 회사다 보니까 일단 대장주로서 삼성전기와 그다음에 심택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있을 때는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최소한 4분할 이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전력 설비 기기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1분기에도 놀라운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전력 설비 쪽 테마인데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사실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 기기 쪽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도체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좋은 섹터들이 지금 다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더 성장률이, 실적 성장률이 더,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수급 쏠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했을 때 전력계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계기 3사가 지금 수주잔고가 40조가 넘었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5년 동안 지금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는 건데 그 5년 동안은 지금 계약한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력기기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AI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많이 빨리 된 국가다 보니까 노후된 전력 설비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력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교체 시도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최근에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1등이고 조선도 미국보다 우리나라 잘하고 전력기기도 우리나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고압 변압기인데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기기는 미국이 자립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쓸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가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이제 거래를 잘 안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산일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LG일렉트릭 모든 기업들이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관세 문제가 많이 생겨서 관세 충격 받는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력기기 쪽은 이미 그 리스크가 굉장히 미리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FOB 계약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가지만 제품을 보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가는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관세 문제도 없고 일단 당분간은 실적 걱정도 없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1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한번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전력기기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좀 MLCC 기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MLCC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시장에서 정말 강하거든요. 네, 지금 접근이 가능할지 좀 그리고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는 사실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한 22%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기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3% 정도 네.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도 AI 특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쇼티지가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심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MLCC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사마콘덴서라든지 가동률이 다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MLCC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공장을 100% 돌려서도 지금
수요자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가 온다고 하면 더 많은 주문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쇼티지라는 단어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을 보내신 분들 중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쇼티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일수록 항상 좀 안심이 오는 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고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MLCC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가 같이 본다면 마진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아직 뭐 끝나지 않은 흐름이고 주가가 어제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상승해서 끝났고 지금도 13% 정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다음에 기판 쪽 이 두 개 전부 다 대장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성전기고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둘 다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코어 자산으로 좀 넣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일단 비중을 너무 넣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럽죠. 만약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20% 내 안쪽으로 비중을 넣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좀 코스닥에서 어제보다 좀 특이한 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이 조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펩트론 그리고 D&D 파바텍과 같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좀 커지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한은이 이번에 금리 동결했고 어쨌든 하반기에 매파적인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 미국도 금리를 연준이네. 지금 동결은 뭐 기본일 것 같고 네.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였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도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적이 쌓인다는 거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 D&D 파마텍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었고 네. 오늘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는 한 16% 올랐다가 지금 한 9%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임상이 잘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는데 지금 D&D 파마텍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임상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로열티 문제로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로열티 관련된 이슈는 이제 거의 소멸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계약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기술 수출할 때는 계약할 때 조건이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신뢰성이 쌓이면서 점점 더 로열티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대장주였던 알테오젠, 지금처럼 저점을 만들고 이제 반등 초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다 하면서 알테오젠 이야기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의 후폭풍이 주식시장으로 번졌다. 시장의 시선은 곧바로 자사주 매입으로 옮겨갔다. 특별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DS 특별 성과급 지급에만 약 21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향후 3년 누적 자사주 규모가 세후 기준 8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2는 최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단기 매물 부담을 낮추는 장치다. 다만 이 재료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변수다.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시선은 이재 성과급 합의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발표로 옮겨가고 있다. 네, 목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게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에 급락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오후장 안에서 많이 낙폭을 회복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실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 ETF 상장 그리고 오늘 금통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행간의 의미들을 보시면 어제 사실은 온갖 자금은 전부 다 이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렸던 거였고요. 그 후폭풍이 좀 나왔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한은 총재께서 금통위를 주관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강경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뭐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요인들도 가뜩이나 좀 다소 어떤 숨고르기를 해야 될 시점 그리고 너무 과한 쏠림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라는 부분까지도 건드리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3대 지수가 동시에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상승폭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중의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요불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나친 쏠림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어떠한 그런 추세 속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어떠한 매수를 잠깐 보이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그 앵커께서도 그때 질문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입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뭐 이렇게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아직도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고 차익 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일부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또 IT 쪽에서도 기판 쪽과 관련된 뭐 삼성전기 뭐 또 LG 이노텍 이러한 어떤 몇몇 IT 쪽들 그리고 또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쪽들이 나름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대규모 수주 소식과 맞물리면서 시장 중심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일부 업종 안에서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쏠림 현상에 따른 수급이 비어 있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또 전쟁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좀 위축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전쟁 관련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좀 전략은 계속 봐야 할까요? 방산주를 봐야 하는 건지. 전쟁 관련해서는 어떤 리스크 계속 안고 가야 할까요? 저는 노이즈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뭐 3월 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4월 초에 어떤 시장의 반등들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전쟁과 관련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수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은 뭐 종식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로 어떤 휴전일 회담과 관련된 주도권 삿바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한 노이즈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지표가 나타내주고 있죠. 유가도 90불대로 내려왔죠.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4.5 이하로 내려오고 30년물도 5%대 이하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여기서 전쟁이 다시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국지전 이런 그 모습들은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한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막바지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러한 노이즈 속에서 우리가 시장의 주도 종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쏠림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라든가 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은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뭐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꼽히고 있죠.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올라와 있다가 0.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8,17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장중에 저점 1,066포인트까지 찍기도 했는데 그래도 1,100포인트 회복해준 모습. 코스피 200도 0.5% 약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오늘도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도 8천억 가까이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로 지수 하단을 받쳐줬고요. 3조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잡혔고요. 기관이 팔자세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그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 2%대 약세, 반면에 하이닉스는 2%대 강세로 230만 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반면에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까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마감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엔솔까지 15%대 급등세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 안팎의 오름세로 마감 기다립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장중에 저점을 딛고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시도했는데요. 코스피는 8,100선까지 회복을 해줬고 코스닥도 1,100포인트를 올라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이닉스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2%가량의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힘내줬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2%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무려 15%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역시나 오늘 빨간불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공급 계약 미국에 있는 기업과 2조 4천억 원가량 규모의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MLCC와 기판 관련된 기업들 오늘 뜨거웠습니다. 삼성전기가 13%, LG이노텍도 8%가량 상승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공급자 우위 측면의 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들은 한 걸음 쉬어갔고요. 오늘 하락한 종목이 현저히 많았었는데 원전,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설비,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금융 지주사들도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금융사들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하락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보유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현대차그룹주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 마감. 오늘 네이버가 3%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카카오는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파업 리스크를 안으면서 오늘 카카오의 투자 심리는 조금은 냉각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그래도 지수 대비 힘내주려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까지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5%가량 빠졌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주성 엔지니어링은 낙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D&D 파마텍의 임상에 유의미한 성공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했었고 오늘은 8%가량의 상승을 그렸는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간 치료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GLP-1 계열의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관련된 펩트론도 오늘은 11%가량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게임 관련된 기업들과 엔터주들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화장품 기업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시장 조정과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낙폭 많이 줄인 채 0.53% 하락한 채 마감 지었고요. 43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리면서 8,185.2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약세, 2.54% 전일 대비 내렸고요. 1,10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0.48% 약세 그렸고요. 환율이 또 오늘 1원가량 상승했습니다. 1,502원 80전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흐름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 8,253포인트까지 높여주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급락 전환하면서 7,841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내 또 낙폭 많이 줄여주면서 8,185포인트 유지해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흐름도 함께 보시죠. 1,13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 1,166포인트까지 저점 낮추기도 하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흐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2조 8천억 원대, 기관도 8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이 물량 소화하면서 3조 6천억 원대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주요했고요. 3,776억 원의 순매수로 집계됩니다. 기관은 4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집중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 스퀘어 쪽으로 수급이 쏠려갔고요. 삼성생명까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미국향으로 대규모 ESS 배터리 공급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으로 돋보였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 오늘로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원전주, 우리기술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또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파도와 두산테스나, 서진시스템, 심테까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순이익 증가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고 있는 덕분에 삼성생명의 배당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올해 배당금 수익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36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그래도 탄력 유지해주려는 흐름 0.85% 상승하면서 35만 7,5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삼성 SDI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같은 현대그룹주, 피지컬 AI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기관의 순매수 이어졌습니다. LNF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줄줄이 포진해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D&D 파마텍, 올릭스, 에이프릴바이오, 알테오젠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지방 간염, 메시치료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네페스 아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주가 분위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1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피지컬 AI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오늘 장중에 65만 1천 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낙폭 회복해주면서 67만 7천 원대 유지를 했습니다. 0.59% 약세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시장의 하락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막판에 회복을 해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분위기는 장중 내내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먼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이 미군의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외국인이 또다시 강하게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번까지 8회 연속 동결을 선택했고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얼어붙는 듯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우리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간밤에 엔비디아, AMD가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가량 밀린 것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깊게 눌리는 장중에서도 2차 전지 기업들은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2조 4천억 원 규모의 ESS와 관련된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6기가와트시고요. 공급 기한은 2년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번 계약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요. ESS 시장 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 성공했기 때문에 북미향 ESS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발맞춰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MLCC와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오늘 뜨거웠습니다. 막판까지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오늘 다올투자증권은 MLCC 기판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LG이노텍은 130만 원, 삼성전기는 23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요. LG이노텍은 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BGA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같은 다른 기업들이 선두주자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삼성전기는 실리콘 커패시터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됐을 때 시장에서 크게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실적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전기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일부 종목 막판으로 갈수록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장은 이렇게 좀 조정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내일장은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5월 28일 목요일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계속해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5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6월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는데요. 내일과 또 6월에 관통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의 어떠한 그 종결 이런 기대감과 또 그 과정 속에서의 노이즈 너무 뭐 어디가 공격을 했다 뭐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지표들이죠. 결국 유가의 동향들 지금 90불 초반에서 움직여 주느냐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느냐.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도요.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시그널들을 주는지 그리고 또 미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4.5 이하로 내려오는지의 여부를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환율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99 레벨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달러와의 강세 기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화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흐름에서 엔화가 160엔을 돌파해 주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국에서도 오늘 하는 총재가 금통위 회의를 하면서 바로 환율과 관련돼서 마치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런 과도하게 문제가 되고 약화되는 모습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1,500원대 이하로 내려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또 6월 초에 핵심적인 요 세 가지 지표들의 동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달러와 관련돼서 연동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발표가 되죠. 이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달러화가 또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99.5 레벨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99 초반에서 움직여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또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물 폭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지금의 현재 수급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안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5월 15일 전후에서는 일부 단독 보도로 인해서 연금의 어떤 보유 주식 비중을 뭐 25% 가까이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아직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지금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냐 6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의 극단적 쏠림 현상 또 오늘도 장중에 8천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또 극단적인 변동성 6월에는요 여전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제와 오늘 같은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쏠림 현상이 지나쳤던 반도체들이 조금은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던 이러한 소외주라든가 다른 섹터들로 순환매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수급이 잘 돌아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큰 그림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6월 대비하면서 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기판 쪽 관련해서 LG 이노텍도 목표가가 대거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사실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오늘 잘 빠져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흔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처럼 우리 LG전자가 달라졌어요라고 감히 자신 있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23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30% 이상 급증하면서 은둔의 LG전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생활가전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분 합산 매출이 최초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로봇의 아이콘으로 지금 확
확장을 하고 있죠. 뭐 클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의 성장의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LG전자를 보면 물론 LG전자도 단기간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라인이 21만 원입니다. 21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면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겠지만 21만 원이 만약에 잘 유지가 돼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이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또 다른 어떤 상승의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탈가, 손절가를 짧게 드렸으니까 오히려 22만 원, 21만 원 초반짜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2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이제 로봇 관련 모멘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까지 알려주셨고요. 지난주에 짚어주신 현대모비스도 바로 또 강한 슈팅 보여줬는데 LG전자도 또 힘을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뭐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쏠림 완화 속에서 6월 달에는 섹터 순환에 대비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더 가기 위해서라도 소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 1보 후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과의 키 맞추기 이러한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6월 달은 오히려 여러분들 극단적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열심히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또 조정을 기회로 잘 삼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고르게 상승하는 더 밝고 뜨거운 6월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